주제어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이대로는 이회창, 황교안 된다. 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말씀하셨듯이 이회창, 황교안이 이회창과 황교안 전 총리가 들으면은 서운하겠네요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예, 뭐 따지고 보면 정말 그렇죠. 왜? 실패 사례로 거론이 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지금 요것이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서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그런 맥락이었구나라고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각 계파 중심의 그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이른바 그 권력의 그 권력을 갖고 이게 다투는 형국으로 돼 있는 소모임이죠.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모이는데요. 네, 더 좋은 미래라고 하는 그 모임도 있고요. 또 더 좋은 미래는 재선의원들 모임입니다. 국회의원을 2번 하는 재선의원, 그리고 초선의원들 모임도 더 민초라고 또 하는 그런 모임들이 토론회를 주최를 했는데 바로 어제입니다. 이재명 책임론이 쏟아졌다. 네.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민주당 의원 얘기가, 자, 지금 이대로 이재명만 계속 뭐 당대표도 되고 또 이 5년 뒤에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편안하게 지금 여론조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별다른 대안이 없죠. 그냥 그 이재명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 다 응하고 그 밑에 김동연, 이낙연은 지금 5%포인트로 지리멸멸하는 상황이니까요. 예, 김동연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이제 경기지사를 또 이 기반으로 해서 저게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만 갖고 붙들다가는 이해창, 황교안의 길을 그대로 갈 수가 있다. 즉, 지금은 그렇게 여권 1위로 야권 2위로 달라가지만 결과적으로 폭망할 수 있다. 권력 획득에 실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던 것이죠. 즉 이재명은 안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버려야 한다. 제가 서너 차례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그렇죠. 민주당이 사는 길은 이재명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지금도 소신으로 갖고 있습니다만은, 예, 여기에 누가 얘기를 했느냐? 더 미래연구소장 김기식 씨는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금감원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 구설수에 휘말려가지고 결국은 내정 취소가 됐죠. 바로 김기식 씨가 토론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민심 위반이나 구도 문제만 탓할 수는 없다.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명백히 존재한다. 이 의원이 가는 이미지적 요소, 뭐 형소, 욕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겠죠. 대장동 의혹과 법인카드 논란을 결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예. 또 대선 패배 책임론 속에서도 강행된 이재명, 송영길 출마가 전체 선거 구도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여기에 토론회에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송영길 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과정은 그야말로 한편의 코미디였다. 예, 송영길을 누가 추천했나요? 바로 이재명 쪽에서 추천을 한 겁니다. 이재명 쪽에서 서울시장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당대표, 바로 직전에 당대표를 했던 송영길, 당신이 서울시장 나가가지고 오세훈을 좀 꺾어라.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송영길을 서울시장을 보내고, 송영길이 서울시장을 가면서 지역구가 빈 계양을을 낼름 이렇게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론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송영길 서울시장 차출이 돼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참패를 한 거 책임론의 근원은 바로 이재명한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또 졌지만 잘 싸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성도 자성도 없는 이상한 세력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그 이해창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재명 한 명을 끌고 가다 다음 대선을 치른다면 1997년에 대선 패배 후 8개월 만에 총재가 돼 4년 동안 제왕적인 총재로 군림하다 2002년 노무현에게 패배한 이회창과 한나라당 상황을 그대로 우리가 맞을 수 있다. 네.
이회창의 길 전에 황교안의 길을 가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라고 하고 송갑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회창과 황교안 본인이 이런 실패 사례로 거론되는 것에 본인들은 썩 마뜩지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지금 이재명 갖고 저렇게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놓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은 황교안과 이회창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민주당 자성 토론회에서도 나온 얘기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의식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무겁게 보는 것이죠. 현재의 민주당 상황을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야,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 민심하고는 계속 거리를 둘 수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이재명과 송영길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이번 전당대회도 그렇고 정치계에 좀 한 발 떨어져서 1년이고 2년이고 침잠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예, 여기에 이재명의 자꾸 책임론이 나오니까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이재명이 갑자기 대장동을 들고 나왔죠. 대장동. 예, 대장동은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네, 바로 잊을만 하면은 터져 나오는 대장동 얘기. 이재명은 왜 정치보복이라는 얘기를 아주 강조를 했을까요? 네,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이 종합적으로 총괄 지휘를 하는 것이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은 밑에 산하의 검찰 조직을 관리 감독을 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한동훈이 실질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총지휘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 대장동 사건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 것 관련해서 사법살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한동훈의 검찰 수사가 이거는 사법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법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닌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예, 어제 그 장관이 결과적으로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예, 어젯밤에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그 박상혁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르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것은 정치보복 수사임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이재명이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계속 아주 장문의 이 글을 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배임형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이렇게 기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하다. 나는 단체당 누구도 안 하는 개박이익을 한술로 했다. 이런 얘기 대장동 나올 때마다 항상 이재명은 이 얘기를 하죠. 어느 누구도 안 했던 나는 개박이익을 환수하지 않았느냐. 성남 이익을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이라고? 일단 기소해서 정치적, 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 살인을 획착하는 것이냐라고 이재명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대장동 그 게이트에 이재명이 연루가 되고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재명의 관련 의혹은 이제 곧 파헤쳐질 것이죠. 거기에 이재명의 책임론이 드러나거나 결정적인 증언 또 증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경우에는 이재명의 정치적인 미래, 이거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죠. 예, 저는 선거 다음 날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이 결국은 재기를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제 30년 기자 경력을 종합해서 이제 제 경험으로 얘기를 하면은 5년 뒤에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제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마 여러분과 함께 5년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뒤에 또 다른 대선이 있을 테니까요. 네. 예, 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나요? 압수수색 관련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검찰이 관련 기관,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어제 요 관련돼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예,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백현동 의혹,
성남시청에 압수수색을 했다. 예, 지금 대장동 의혹뿐만이 아니라 백현동도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 어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예, 어제 압수수색의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죠. 예, 용도 변경 과정을 주목했다. 예, 의혹의 중심인 아시아 디벨로퍼 관계자 자택은 이미 하루 전날 압수수색을 했고요. 성남FC 관련 이어 한 달 만에 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시장직 인수위원회 이것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다. 예, 성남시청이니까 지금 성남시장 누가 됐습니까? 신상진 전 의원이 시장이 됐죠. 여기에 인수위 자체 조사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검찰이 아니라 성남시장, 후임 성남시장인 신상진이 잡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신상진, 7월 1일부터 성남시장이죠. 예, 이분들은 내가 이재명의 비리를 파헤치겠다라고 지금 자신있게 나오는데요. 글쎄요, 결과적으로 뭐 시장에 이렇게 무슨 압수수색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이 그런 비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또 파악이 될 거니까요.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지금같이 하다간 이해찬과 황교안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민주당 내에서 쓰디쓴 그 자성론이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예, 김 박사 5년 뒤에는 다른 후보일 것입니다. 애나님이 제 예견에 예측에 한 표를 던지셨네요. 네. 이재명 뒤 조폭 세력 일망타진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은 즉시 감옥 가는 게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예, 이재명 뒤 조폭 와해가 되시오. 그렇군요. 예, 서인길님, 선일님, 김재선님, 네. 대장동 설계는 지가 했다고 자랑 실컷 하더만, 그렇죠? 예.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설계는 내가 했다라고 처음에 자신있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게 계속, 이른바 김만배를 비롯한 6, 7명한테 6,800억인가요? 지금 나온 액수만 6,800억이 그대로 그들의 배만 불려진 그런 게 결과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자신이 설계했다라는 얘기는 그 뒤로 안 하죠.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웃기네요.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하더니, 그리고 대장동 특검하자고 토론에서 떠들더니 지금은 정치보복이라니, 이재명은 일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만평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들어가기 전에 만평 또 남탓이라는 얘기를 했네요. 사약을 받으라. 민주 대선 지선 패배 이재명 책임론이 분출이 돼 있다. 예. 저렇게 지금 이 지방선거까지 참패를 당하자 자꾸 이제 남 탓을 하고 있죠. 이재명계는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실정을 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친문 세력들은 무슨 소리냐, 후보가 문재인이었냐, 이재명 당신이 이 비호감이라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서로 남 탓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책임론이 저렇게 분출을 하면서 사약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